학교 가는 길 근처에 새로 생긴 정체불명의 상점, 골동품을 주로 취급하지만 취미로 로봇에 관련된 일도 자주 봐준다고 들었다. 그리 비싸게 받지 않으면서 실력은 인류라는 소문이 자자하다. 내일은 거기를 한번 들려보는 편이 좋을 것 같다. 언제가 좋을지를 생각한다. 기왕이면 아침? 아침이 좋다. 아침 일찍 녀석을 맡기고 학교 갔다 와서 찾으러 가면 될 것이다. 자, 이제 질문은 끝이야. 내일 아침까지 전력이나 좀 보충해둬. 5초 후 수면 모드로 전환합니다. 5, 4, 3, 2, 1. 말이 끝나기가 무섭게 공기가 빠지는 소리가 나더니 로봇의 몸이 힘을 잃는다. 힘을 잃고 앞으로 숙여지는 상체를 엉겁결에 거둔다. 벽에 세워놓고는 흐트러진 옷 매무새를 가지런히 정돈해준다. 뭔가 중요한 고비를 넘긴 듯한 기분이다. 내일은 아무쪼록 평안한 하루가 됐으면 좋겠는데? 로봇 원칙, 3원칙. 처음에 나왔던 내용이죠? (5월 3일) 박사. 하나의 목표만 보고 지금까지 계속 달려왔다. 육체적으로도 정신적으로도 하루라도 편한 날이 없었다. 야근이 일상처럼 반복되었다. 집에 돌아가 본 적이 언제인지 가물가물하다. 돌이켜보면 정말 긴 시간이었다. 15년, 녀석을 만드는데 무려 15년이라는 시간이 걸렸다. 하지만 그것도 이제 오늘로 끝이다. 15년에 걸친 노력의 결실, 그것이 지금 열매를 맺으려 하고 있다. 마침내 나는 녀석을 만드는데 성공한 것이다. 이날이 오기만을 정말 오랫동안 기다려왔다. 몇 번이고 몇 번이고 포기하려 했었다. 하지만 마침내 나는 성공했다. 마침내 너를 만드는데 성공했다. 눈시울이 붉어질 뻔하지만 참았다. 감상에 젖는 건 아직 이르다고 자신을 타일렀다. 더 이상 기다릴 수 없다. 기다릴 체력도 여력도 인력도 자본도 남아있지 않다. 무엇보다도 정신적으로 너무 지쳤다. 15년에 걸친 세월이 정신을 피폐하게 만들었다. 더 이상 기다릴 수 없다. 그러니 어서 눈을 떠주기를. 루시 발렌타인. 15년 동안 만들었는데 왜 폐차장에 있었을까? (10월 13일) 주인공. 탁! 반사적으로 잠영종을 누른다. 잠결의 시계를 확인한다. (6시 30분) 시계에는 그렇게 표시되고 있다. 학교 등교 시간은 8시 정각, 가는데 걸리는 시간은 30분, 남은 여유시간 1시간. 충분하다면 충분한 시간이 남아있다. 아직 졸음이 가시지 않는다. 평소처럼 도로 들어 눕는다. 두 번째 단잠을 자기 위해서다. 몇 초 지나지 않아 다시 깨어난다. 잊어먹고 있었던 것을 기억해냈다. 그러고 보니 어제. 고개를 두리번거리며 안드로이드를 찾는다. 어우, 로버트도 자고 있네요. 노출도가 높아 한눈에 들어오는 옷차림, 은빛 머리에 오똑성 코, 앙다문 입술. 진부한 편이지만 모습이 그러니까 어쩔 수 없다. 루시 발렌타인이라는 로봇의 형태가 내 시야에 확인된다. 루시! 이름을 부르자 곧바로 반응이 온다. 시동이 걸리고 있는 것 같다. 혼자서 뭐라고 중얼중얼거리더니 서서히 고개가 들려진다. 외형만 보면 인간과 다를 바 없는 로봇. 나름대로 예쁘장하게 생긴 로봇. 그렇지만 예쁘다고 해서 이성을 볼 때의 설레임이나 감흥은 일어나지 않는다. 로봇이기 때문이다. 말하자면 다른 나라의 미녀를 감상하는 것과 비슷한 감각이다. 왜지? 다른 나라 미녀도 이쁘면은 좋지 않나요? 그런 느낌이 10배로 증폭된 것과 비슷하다. 현실감 없는 대신 거리감이 있다. 뭘 또 큰 게 좋습니까?
실제로는 몇 步 걸음을 옮기며 닿을 만큼 가깝게 붙어있다. 하지만 이 사이는 생각보다 넓다. 로봇과 인간과의 거리, 여기에는 그것이 있다. 루시를 멍하니 쳐다보다가 잠시 고민한다. 로봇에게는 어떤 인사를 건네야 할까? 좋은 아침? 잘 잤어? 어느 것도 이상하다. 인사를 하는 대신 상태를 묻는다. 에너지 상황은 어때? 100% 충전 완료. 100%면은 16시간 걸린다고 했던 것 같은데? 발견되지 않습니다. 아, 잘 때는 8시간이었나? 문제는 발견되지 않았다. 그래, 그거 다행이네. 하품을 하고는 세면실로 향한다. 화장실에 휴지가 2개가 걸려있네? 대강 얼굴을 씻고 생리현상도 해결하고 화장실 밖으로 나온다. 간단하게 씻은 후 거실에 나와본다. 탁자 위에 간단한 샌드위치 2조각이 놓여있다. 근데 이 집 구조를 보면 일본 애니메이션 볼 때 그 집이랑 많이 비슷하지 않나요? 그중 하나를 집어들고 한 입 베어 물었다. 집 앞에 있는 편의점 맛이 났다. 오물거리며 거실을 둘러본다. 아버지는 이미 나가고 없다. 아침 일찍 나가 저녁 늦게 돌아온다. 왜 게임을 시작할 때 가족의 구성원을 알려주지 않지? 아버지가 있는지 지금 알았어. 아예 안 들어올 때는 더 많다. 평상시의 패턴 그대로다. 방에 돌아온다. 집이 굉장히 좋아. 루시는 아까 있던 상태 그대로 나를 기다리고 있었다. 손가락 하나 까딱하지 않은 것 같다. 역시 로봇이구나 하고 실감하게 된다. 내버려둔 채 학교 갈 준비를 시작한다. 채비를 뿌리면서 혹시나 하는 마음에 질문해 보았다. 지금은 어때? 전력이 충분하니까 이제 걷는 것쯤은 가능하지 않니? 고개가 가로로 돌아간다. 관절부의 상당량의 과부하를 갚지. 통상적인 임무를 수행하기에는 무리라고 판단. 이에 걸맞은 적재적소의 수리가 요구됩니다. 말 빙빙 돌려서 하지 말랬잖아. 요점만 간단히 말해. 아직 걸을 수 없습니다. 아직도야? 너 정말 귀찮은 녀석이구나. 아무튼 알았어. 적절한 수리라고 해도 어딘가 문제인지조차 제대로 모르는 상황이다. 딱히 떠오르는 방법이 없다. 무조건 수리점에 맡기고 보는 수밖에. 대강 준비를 끝마친다. 이제 로봇을 가지고 가는 일만 남았다. 그렇다면 어떻게 데리고 갈까? 어떻게 데리고 가지? 일단 책가방에 넣어서 가져가는 건 말도 안 되고 업어서 데리고 가야겠죠? 이 방법이 가장 무난하겠지? 그녀를 등지고 무릎을 꿇는다. 자, 엎혀! 이해하지 못한 듯 고개를 갸웃거린다. 그 모션에 뒤따라 속으로 작게 불평한다. 대체 뭐가 최첨단 로봇이야. 이런 것까지 일일이 설명해줘야 하나보다. 잘 들어. 팔을 내 목에다 감고 등에 올라타는 거야. 할 수 있겠니? 고개를 갸웃하더니 행동에 옮기는 루시. 로봇이면 굉장히 무거울 텐데. 이 방법이 맞습니까? 그렇지, 힘들지. 로봇이면 엄청 무거울 거 아니야. 목을 조르던 양팔에 힘이 풀린다. 기침을 뿜어내며 한동안 숨을 고른다. 날 죽일 셈이야? 목을 조르지 말고 그냥 살며시 걸치란 말이야. 진심으로 죽는 줄 알았다. 탭을 절로 유발시키는 환상의 초크. 이대로 3개를 노려봐도 될 듯하다. 자, 다시 한번 해봐. 이번에 제대로 손이 목에 걸쳐온다. 한번 크게 심호흡을 한 후에 강하게 발에 힘을 주어 일어났다. 적당한 중량감이 등허리를 짓누른다. 어라? 단단히 각오하고 있었는데 생각만큼 무겁지는 않았다. 경량화가 잘 되어있는 듯하다. 제작자의 노고가 드러나는 부분이었다. 좋았어, 그럼 간다.
날씨는 나쁘지 않았다. 피부에 맞닿은 차가운 바람이 감촉이 상쾌함을 돋군다. 폐에 흡입되는 이른 아침의 청량한 공기가 좋다. 하룻밤 사이 축적된 밀폐감을 말끔히 식혀준다. 보통 서울 살면 저런 느낌이 안 나는데 아침에 출근할 때 정말 힘듭니다. 거리는 한산했다. 평소보다 사람이 많이 눈에 띄지 않아 다행이었다. 업고 있는 건 다 큰 처자나 다름없는 로봇. 볼 사람이 적다는 건 잘된 일이다. 이목이 집중되는 것을 피할 수 있으니까. 자, 어디 보자. 기억을 더듬어 수리점의 위치를 가늠한다. 내 기억이 맞다면 여기부터 한 15분 정도만 걸으면 될 거야. 그리 오래 걸리지 않는 곳에 위치해 있어서 다행이었다. 사실 체력이 그리 좋은 편은 아니니까. 아무리 무겁지 않더라도 장시간 업고 다니는 것은 무리다. 보니까 이 게임이 국산으로 만든 거긴 한데 약간 세계관이나 이제 배경 같은 거는 일본이랑 비슷해서 우리나라 느낌이 잘 안 사는 것 같아요. 다시 걷기 시작한다. 가볍지도 무겁지도 않은 루시의 무게를 지탱한다. 떨어지지 않게 잘 붙잡고 있어. 어린아이를 타이르듯이 그렇게 말했다. 움직이지 마. 무겁잖아. 이쁜데? 이뻐. 옷 너머로 전해지는 표면의 촉감. 사람의 피부와 전혀 다를 바 없는 질감. 감촉. 그렇죠. 우리나라 골목이나 도로는 이쁘진 않죠. 이 사람의 피부와 전혀 다를 바 없는 질감이랑 감촉. 많이 어디서 본 대사 같지 않습니까? 그 단백질 인형 파는 그런 업체에서 이런 광고를 하지 않나? 어제 처음 만져봤을 때도 그랬지만 새삼 다시 놀라고야 만다. 단순히 표면의 재질뿐만이 아니라 로봇의 표피를 넘어 적당량의 미열이 전달된다. 인간을 업었을 때와 똑같은 따뜻함이 전해진다. 분명 이 미지근한 발열량이 원인일 것이다. 그녀의 피부가 더욱 사람처럼 느껴지는 이유. 진짜 느낌은 사람 피부랑 똑같구나. 나도 모르게 중얼거린다. 지금 남자 주인공이 빠져들고 있어. 및 온도계는 정상적으로 작동 중입니다. 갑자기 무슨 소리야? 인간의 기온을 척도로 세밀한 발열량 조절을 반복하고 있습니다. 그래? 아, 그래서 그런 거였구나. 컴퓨터 칩으로 이루어진 전자기판과 마이크로 프로세서들. 분명 그녀의 몸뚱이 안에는 여러 기기들이 잔뜩 들어가 있을 것이다. 기계들이 뿜어내는 미온의 열기, 사람과 똑같은 기온, 똑같은 느낌. 그렇지만 진짜가 아니다. 놀라 우리만치 비슷한 모조품. 기술의 발전은 때론 일말의 두려움마저 느끼게 한다. 지금 갈 곳이 어딘지 알고 있니? 기잉 하고 그녀의 고개가 살짝 좌우로 흔들린다. 아마도 널 고칠 수 있는 곳이야. 수리하는 사람이 널 봐주는 동안 아무것도 하지 말고 얌전히 있어야 해. 그래야 제대로 고쳐줄 수 있을 테니까. 알겠니? 알겠냐고 묻고 있잖아. 왜 대답이 없어? 여전히 대답이 없다. 제대로 이해했는지 모르겠다. 잠깐 한숨을 쉬고 마저 걸음을 옮긴다. 이제 좀 있으면 등교 시간이다. 아는 얼굴을 마주칠세라 걸음을 조금 빨리 했다. 머지않아 목적지에 도착한다. 약간 뻐근해진 허리를 펴며 골동품 가게를 떠오르게 하는 외형이 가게 앞에 섰다. 여러 골동품들을 판매하는 것은 물론 각종 전자기기들을 수리하기도 한다고 들었다. 엄밀히 말하자면 로봇 수리는 주인장의 취미일 뿐 전문이 아니라는 소리다. 하지만 로봇 관련으로도 일이 상당히 많이 들어온다고 한다. 그쪽 방면으로만 실력이 널리 알려져 있는 모양이다. 실제로 이 근방에서 이 집주인보다 뛰어난 실력을 가진 자는 아무도 없다고 들었다. 진위 여부는 모른다. 한 번도 들어가 본 적이 없으니까. 나도 말로만 들었을 뿐 실제로 와보는 것은 오늘이 처음이다. 이럴 때가 아니라면 이런 곳에 와볼 이유가 하나도 없었다. 가게가 되게 후질구리한데? 뭐야, 벌써 손님인가? 잠깐 기다리세요. 약간은 퉁명스러운 말투가 먼저 들려온다. 그와 함께 안에서 한 남자가 머리를 긁으며 나타난다.
젊은데? 왜 이렇게 젊지? 일어난 지 얼마 안 된 모양이다. 아저씨라고 부르기에는 조금 젊고 형이라고 부르기에는 나이 차이가 좀 있다. 애매한 나이대의 남성은 잠이 덜 깼는지 연신 하품을 해대고 있다. 그래, 이른 아침부터 무슨 용무야? 뒤로 두른 두 손 대신 턱을 움직여 루시를 가리킨다. 이 안드로이드를 수배하려고 왔는데요. 안드로이드? 졸린 눈을 비비며 뒤쪽의 안드로이드에게 시선을 준다. 옷이 옛날에 한 2000년대 딱 그 스타일 아닌가? 이 차임 봐봐. 엄청 옛날 스타일이야. 어디 보자. 못 보던 기종인데. 반쯤 감긴 그의 눈에 약간 관심의 빛이 어리기 시작한다. 가까이 다가와 루시를 세세하게 살펴본다. 내가 모르는 제품도 있다니 신기하군. 구명회사의 잡동사니가 아니라면 아직 정식 발수가 안 된 제품이겠지? 언제 구매한 거야? 글쎄요, 주소 왔는데. 뭐라고 대답해야 할지 난감하다. 폐기장은 엄밀히 말하면 출입금지 구역이다. 물건을 가지고 나오는 것도 불법이다. 무단으로 집어왔다고 하면 문제가 생길지도 모른다. 자, 어떻게 대답할까? 뭐 어떡해. 경찰서 가기 싫으면은 요즘은 길 가다 주웠어도 신고당하지 않나? 어떡하지? 그래, 하늘에서 떨어졌다고 하자. 게임이니까 이해해줄 수도 있어. 중학교 때 첫사랑에게 고백을 한 적이 있었다. 당시에 떨리는 감정. 아직도 잊혀지지가 않는다. 그때와 같이 진실한 표정으로 대답한다. 하늘에서 뚝 떨어졌어요. 그래, 말하기 싫다 이거로군. 말도 안 되지. 이해가 빨라서 좋다. 뭐 굳이 듣지 않아도 상관없어. 대답하기 싫은 걸 꼬치꼬치 캐물을 정도로 내가 눈치가 없지는 않거든. 그렇게 말하고 씩 웃는 수리공은 나름대로 호감형이었다. 그가 루시의 고개를 이리저리 돌려본다. 어디 제품인지는 모르겠지만 확실한 건 이게 삼류회사에서 만든 잡동사니는 아니라는 거야. 자세히 볼 수 있을까? 네, 그러도록 하세요. 얌전히 로봇을 그에게 맡겨놓는다. 그가 머리부터 발끝까지 세세하게 탐색하기 시작한다. 루시는 가만히 아무 행동도 하지 않고 있다. 두 눈동자는 나를 향해 있다. 아까 다짐을 받아놓은 것이 효력이 있는 듯하다. PIM K-로보틱스 것이로군. 순간 속이 뜨끔해졌다. 회사 라벨은 붙어있지 않을 텐데. 그래도 뚝 시치미를 뗀다. 표정 관리는 나름대로 자신이 있다. K-로보틱스라고요? 그래, 저기 보이는 큰 회사 말이야. 이름은 들어봤겠지? 그 회사 제품일 거야. 어떻게 알아요? 라벨도 안 붙어있는데? 안드로이드에서 묻어나오는 노하우는 감출 수 없는 법이야. 보안이 신형인데 이만한 기술력을 보여줄 수 있는 회사는 세계적으로도 저곳이 유일하지. 그런데 말이야, 이 방면이라면 줄줄이 깨고 있는 나도 처음 보는 디자인이란 말이지. 너 저 회사 사장의 외동아들이라도 되는 거야? 아닌데요? 그럼 주었다는 게 정말인가 보군. 땡 잡은 줄 알라고. 아직 발주는커녕 정보 공개도 하지 않은 신제품이야. 땡 잡은 모양이었다. 전혀 실감이 나지 않지만 말이야. 가만, 그런데 이게 뭐야? 루시를 자세히 살펴보던 그가 눈살을 찌푸린다. 무슨 일이죠? 이러면 곤란해. 갑자기 막 어린애처럼 투덜대기 시작한다. 어떻게 하면 안드로이드를 이렇게 험하게 다룰 수 있나? 안되지 안돼. 온몸이 엉망진창이야. 이제서야 제대로 움직이지도 못하겠어. 그 말대로다. 한 번에 파악하는 걸 보니 돌팔이는 아닌 모양이다. 고칠 수 있겠어요? 고치는 건 문제가 아니야. 근데 그보다 중요한 게 있어. 뭡니까? 안드로이드를 다루는 마음가짐. 마음가짐이요? 갑자기 무슨 똥딴지 같은 소리인지는 모르겠다. 잘 들어. 안드로이드라는 건 말이지, 조그마한 실수 하나에도 망가질 수 있는 섬세한 존재야. 민감한 존재. 딜리셔스한 존재라고. 무슨 말인지 알겠어? 이런 식으로 함부로 다루면 절대 안 된다는 얘기야. 똑같은 뜻의 단어를 3번이나 변화를 주어 발음한다. 그만큼 섬세함을 강조하고 있다.
더군다나 델리케이트를 델리셔스라고 잘못 말해서 사람을 벙찌게 하는 것도 잊지 않는다. 아저씨, 아예 뜻이 바뀌었거든요. 그의 푸념은 그대로 이어진다. 안 그래도 요즘 손님들을 보면 안드로이드를 단순히 일 잘하는 장난감인 줄 착각하는 사람들이 많다고. 나야 그런 사람들 때문에 먹고 살고 있는 입장이지만 평소에 어떤 식으로 대하는지를 들어보면 우라통이 터져. 안드로이드가 얼마나 고귀한 생명체인지를 전혀 이해하지 못하고 있어. 나도 모르게 한 걸음 뒷걸음질 친다. 생명체. 방금 이 사람 생명체라고 말했다. 위험한 사람이다. 간혹 안드로이드에게 애정을 품는 사람들이 있다고 들었다. 단순히 성욕을 해소하는 용도의 섹서로이드 따위를 얘기하는 게 아니라 안드로이드를 인간과 동일시 취급하고 그에 따라 교감을 나누고 싶어하는 부류다. 요즘 한창 사회적 문제로 대두되고 있는 부분이다. 기술의 발전이 낳은 폐해이며 선진 문명이 제조한 사회학이다. 실제로 사례를 본 적이 없었던 나로서는 도저히 믿어지지가 않았다. 그런 사람들이 존재한다니. 안드로이드 따위 제대로 된 사고도 하지 못한다. 기능이 좀 붙어있는 고철덩어리일 뿐이다. 차라리 원숭이랑 교감을 나누는 편이 낫다. 적어도 원숭이는 생명체니까. 킹콩이라는 영화도 있잖아? 눈앞에서 직접적인 사례를 본 건 이번이 처음이다. 안타까움보다는 놀라움이 돌출된다. 겉보기에는 멀쩡한 사람인데 사람 속은 모를 일이다. 알겠어? 내 말일즉슨 고쳐주기는 쉽지만 너도 평소에 소중히 다루는 편이 좋다는 거야. 사실 내가 망가뜨린 것도 아닌데 좀 억울하다. 클레임은 회사 측에 직접 전달하는 게 상식이거든. 하지만 해명하기 귀찮으므로 그냥 넘긴다. 여자친구보다는 집에서 게임을 잘할 수 있겠죠? 이연식 게임. 알았어요. 이제 좀 조심해서 다루면 되는 거죠? 살살 다루죠 뭐. 그렇지. 너 그대로 말을 하면 알아들을 줄 아는 녀석이로구나. 이거 참 마음에 드는걸? 마음에 들면 가격이나 좀 깎아줘요. 뭐야, 벌써부터 흥정돌입이야? 어린 나이에 아주 세상에 푹 찌들었구나. 더럽게 마음에 안 드는 놈이로구만. 불과 5초 만에 변심하는 것도 재주다. 대단하군. 뭐 좋아. 오늘의 첫 손님이기도 하고 특별히 반가격으로 할인해줄게. 듣던 중 반가운 소리였다. 금전적인 혜택은 언제나 반가운 법. 오늘 학교 갔다 올 때까지 끝낼 수 있겠어요? 문제없지. 오늘은 달리 맡은 일도 없으니까. 그러면서 계산기를 두들긴다. 출력된 결과를 내게 보여준다. 한 이 정도 받을 생각인데 어떤가? 3초간 정신이 멍해진다. 사고 싶은 책이 많이 있었는데 참고서도 사야 하고, 이 원한은 나중에 저 고물을 달달 들볶는 걸로 해결해야 될 것 같다. 알았어요. 회수할 때 줄게요. 그렇게 말하면서 항상 가지고 다니는 회중시계를 꺼낸다. 생각보다 시간이 많이 지체됐다. 지금 시대에 회중시계가 웬 말이냐고 묻는 사람도 있다. 그럴 때마다 로망이라는 두 글자로 화답한다. 흔하디 흔한 손목시계들보다는 100배 낫다. 희소가치라는 것이 무시할 수 없는 법이기도 하고 시대의 흐름을 향해 내던지는 나 나름대로의 반항이기도 하다. 어이 고물! 내 말이 안 들려? 대답은 물론이고 반응조차 없다. 그제서야 나는 제대로 그것의 이름을 불렀다. 루시! 이번에는 바로 반응이 왔다. 정말 가지가지하는 로봇이다. 나 학교 갔다가 올 거니까 그때까지 이 아저씨 말 잘 듣고 있어. 알겠니? 고개가 살짝 흔들리긴 했지만 예스인지 노인지는 전혀 알 수 없는 움직임이었다. 그래서 그냥 알아들었다고 판단하기로 했다. 수리공 아저씨에게 간단히 인사하고 학교로 향한다. 내가 2년째 재학 중인 고등학교를 향해 뛰었다. 거리를 보며 문득 며칠 전에 본 영화를 떠올린다. 2050년의 가상미래를 그린 고전 SF 영화였다. 당시 SF 영화들을 살펴보면 참 대단하다. 풍부한 상상력을 주체할 수가 없었나 보다. 그런 영화 안에서는 항상 엄청난 규모의 우주전쟁이 벌어지거나 아니면 자동차가 하늘을 슝슝 날아다니거나 한다. 전부 틀린 가정을 기초로 만들어진 영화들이다. 과학 문명은 분명 많이 발달했다.
하지만 기본적인 부분은 그리 쉽게 변하지 않는다. 2050년 현재 여전히 사람들은 걸어서 학교를 다닌다. 여전히 사람들은 지면을 기는 자동차를 타고 다니고 자전거나 인라인을 타는 사람들도 여전히 존재한다. 나처럼 만년필이나 회종시계를 고집하고 있는 사람도 찾아보면 꽤나 있다. 이전과 다르게 크나큰 발전을 한 부분이라면 단 하나, 안드로이드의 대중화. 핸드폰이 이렇게나 발전했네요. 그것만이 눈에 띄게 차별화되는 부분이다. 종소리와 함께 복도로 들어간다. 있는 힘을 다해 교실을 향해 대시한다. 복도에서 뛰면 안됩니다. 아, 이게 안드로이드 로봇 목소리구나. 복도용으로 배치된 안드로이드 하나가 주의를 주지만 가볍게 무시한다. 규칙을 어긴 사람의 얼굴을 스캔해서 기록해놨다가 나중에 선생에게 꼰지르는 로봇이다. 다시 말하면 얼굴만 보이지 않으면 들키지 않는다는 말이었다. 로봇을 속이는 데 있어서 나는 베테랑이었다. 저런 깡통에게 피해를 입은 적은 단 한 번도 없다. 세이브! 방금 막 베이스를 스틸한 호타준족이 1번 타자처럼 교실 안으로 들어왔다. 교실 안을 두리번거려보니 아직 선생님은 오지 않은 모양이다. 거칠어진 숨을 고르며 제자리에 앉는다. 오늘은 아슬아슬하구나. 늦잠이라도 잤어? 익숙한 목소리였다. 앉자마자 옆에 앉아있는 녀석이 말을 건넨다. 자, 반 친구인가 보네요. 똘똘하게 생긴 사내, 이름보다는 주로 기계박사, 줄여서 기박사라고 불리는 녀석이다. 나도 이름 대신 기박이나 기박사라고 부른다. 기계류를 싫어하는 나, 기계류를 사랑하는 이 녀석, 항상 냉소적인 나, 그리고 매사에 긍정적인 이 녀석. 그 밖에 취미도 취향도 전부 다 다르다. 그런데도 반해서 가장 친한 사이가 됐다. 어떻게 이런 기묘한 인연이 맺어졌는지는 아무도 모른다. 다른 사람들도 항상 신기하게 생각하는 부분이다. 아니, 용무가 있어서 어디 좀 들렸다 왔어. 용무라니, 이 아침에? 말하기 좀 난감한 부분인데. 얘기를 하려는 도중에 문이 열린다. 중년의 남자 선생님이 들어온다. 담임이었다. 교육용 여성 안드로이드도 대동하고 있다. 이 이야기는 나중으로 미루자. 그런 식의 신호를 녀석에게 보낸다. 곧바로 오케이라는 신호가 돌아온다. 시간은 눈 깜짝할 새에 흘러 지금은 점심시간. 매점에서 막 사들고 온 빵들을 책상 위에 펼쳐놓는다. 기박사와 함께 점심을 먹을 준비를 한다. 두 개의 책상이 붙어져 있다. 내 책상에는 잘 튀긴 고로케 2개와 초코우유가 하나. 녀석 앞에는 맛있어 보이는 도시락이 놓여져 있다. 기박사 녀석이 맛있게 도시락을 먹고 있다. 가정용 안드로이드가 매일 도시락을 싸준다고 들었다. 도시락 퀄리티는 그리 나쁘지 않은 듯하다. 매일 먹는 게 빵인 나로서는 마냥 부럽기만 한 진수성찬이다. 왜 멍하니 제사를 지내고 그래? 밥상에 불만 있어? 먹어야지. 가벼운 핀잔을 들었다. 고로케를 입에 가져간다. 뭐지? 고르게 튀겨진 튀김옷을 깨물자 느껴지는 바삭바삭한 감촉, 입안 한가득 퍼져오는 달콤한 반죽의 부드러움이 흥취를 돋운다. 그것뿐만이 아니다. 혀를 녹일 듯이 번지는 생크림의 부드러움, 절묘하게 배치된 야채가 전해주는 감미로운 뒷여운, 으깨어진 감자와 계란 샐러드 역시 조화롭게 풍미를 더한다. 이 맛은 비룡이야? 고작 빵 주제에 이렇게 평범한 고로케 맛이었다. 그래, 평범하지. 빵을 먹다 말고 가볍게 질문해보았다. 가만 생각해보니 너 안드로이드 많이 가지고 있었지? 응? 아, 집에 한 6기 정도 있지 않을까 싶은데. 6기라 대단한 숫자다. 평범한 가정에서 가질 수 있는 개수가 아니다.